법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김세윤 재판장은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에 따른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더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롯데는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이 뇌물죄 부분은 뭐냐면은 면세점 이 허가 관계로 정부 측에 로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허가를 뭐 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명시적 요구는 없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요사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뭐 경제적 공동체라든지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또는 뭐 이신점심 청탁이라고 하는 이 비법정 용어가 이제는 법정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2심에서 석방할 때는 집행유예로 석방할 때는 묵시적 청탁을 부정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 청탁이라는 것은 더구나 뇌물죄를 구성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청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1심 재판은 이 부분에서 묵시적 청탁도 인정을 하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가장 머리에 남는 말은 이 법정 구속입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을 구속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문제는 1심 재판은 최종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정 구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심에서 뒤집어지면은 이 법정 구속된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걸로 되는 거죠. 더구나 이 경우에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 지금 쟁점이 된 이른바 묵시적 청탁 부분은 쟁점이 있습니다. 2심에 갔으면 이게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쟁점이 있으니까 2심에서 다퉈보라는 뜻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법정 구속하는 이유는 대충 뭐 달아날 위험이 있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경우인데 신동빈 회장이 달아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는 이미 뭐 확보되어서 증거 관계로 더 다툴 일은 없습니다. 법리 해석만 남은 것이죠.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판단이냐. 더구나 신동빈 회장 뒤에는 수십만이 롯데그룹에서 먹고 삽니다.
아마 계열사나 이 납품업체까지 합치면 뭐 100만 원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결이냐, 이 법정구속이라는 것이 요사이 뭐 유행인지 하여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구속. 법정구속된 사람이 나중에 풀려났을 때 그것은 누가 보상하느냐 하는 이 인권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김세윤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작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재판 기한이 끝나가지고 6개월입니다. 끝나가지고 이제 석방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구속기한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또 연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판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장하면서 그게 반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해가지고 이 역사적 재판이 벌석 재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석 재판으로. 국선 변호인에 의한 벌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모양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은 불공정하다. 더구나 구속 재판도 일주일에 4번, 한 번 하면 뭐 10시간씩 계속되는 이런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권 유린입니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한, 전례가 없는 이런 가혹한 재판을 하고 또 구속 연장까지 하고, 구속 연장까지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6개월 안에 끝내야죠. 그렇게 강행군을 했으면 또 연장을 하고 있다. 저는 작년 10월 이후로는 이 김세윤 재판장의 이 형사 22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을 구속 연장할 정도 같으면은 아니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국외 도망을 갑니까? 증거 인멸할 게 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든지 아니면은 여론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그런 무리한 인권 유린적인 연장을 했다, 구속 연장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면은 그 재판 결과는 뻔한다 해가지고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아마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량도 아마 징역 20년 플러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재판이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한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 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국정 개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최순실 씨가. 지금 이 재판에서도 나왔지만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꼬치꼬치 고쳤다는 것도 그것도 그로부터 출발된 사건이지만 그것도 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구는 뭐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다. 국정교과서도 최순실 작품이다. 라고 보도하고 주장했지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스포츠 분야, 스포츠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 그리고 두 재단 설립, 이 정도가 과연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겠습니까? 과거 몇 사람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한 정도 인사 개입, 그거는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냐? 더구나 이 국정농단 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국정농단은 언론이 만든 용어 아닙니까? 국정농단. 이걸 최순실이 한 역할을 과연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작아집니다. 이 정도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징역 20년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대상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살인범이나 반역죄를 저지를 정도가 아니면은 징역 20년 선고는 이 경우에는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 겁니다. 이 주된 죄목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입니다. 이 설립 때 돈 받은 것을 다 뇌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재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단에 들어간 돈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마음대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두 재단의 설립 목적은 공익에 부합합니다. 그 돈은 박근혜, 최순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국가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쳤느냐고 할 때 징역 20년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다. 그 심부름을 한 안종범 수석에 대한 징역 6년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다. 그러면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란 이야기죠. 정의로운 재판은 여론과 정치로부터 독립된 재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혔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 대상은 동물이 아닙니다. 신동빈이라는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신동빈이라는 인간입니다. 신동빈이라는 그 인간이 운영하는 롯데그룹,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까지 감안한 형량이냐, 그게 법정 구속이 맞느냐, 그리고 징역 20년, 6년, 이게 수치로 나타나서 그렇지 20년이면 지금 최순실 씨는 다 살고 나오면 아마 80 될 것 같은데, 80. 과연 그 정도로 악질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느냐, 인륜 파괴냐, 인면 수심이냐, 이른바 가정 파괴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징역 20년은 과하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성이 좀 약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핵심인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가 나올지 이미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예고편이. 그러나 모든 걸 다 합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남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개념이든지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이런 용어 개발로서 유죄를 구성하려는 것, 그것은 법정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탁 털어버리고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졌던 이 탄핵 사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이런 소동을 다 거치고 결론적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의문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이 소용돌이 과정에서 개인이 쓸 목적으로 얼마의 돈을 빼돌렸느냐? 얼마의 돈을 빼돌렸느냐? 10억 빼돌렸습니까? 100억 빼돌렸습니까? 아니, 10만 원 빼돌렸습니까? 10만 원. 그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재단 설립입니다. 재단 설립. 그 재단은 공익재단, 공익성이 있는 재단이고, 재단
설립에 투입된 돈은 다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재용 세계 제3위의 제조업체입니다. 브랜드 가치로 세계에서 네 번째 되는 회사입니다. 브랜드 가치. 요새 1등이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삼성입니다. 이 사람을 1년 이상 구속 재판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1년여 동안 한국 경제의 약 10%를 담당하는 회사의 CEO가 구속 재판을 받을 만큼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뭘 잘못했느냐. 이어서 이 신동빈 회장이 재벌 랭킹 5위인 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자, 박근혜, 이재용, 신동빈 이 세 사람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선은 방공 노선이었어요. 방공 노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방공 자유 노선이죠. 그리고 이재용, 신동빈은 한국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직종을 보면은 대충 언론인, 검사, 판사, 탄핵 사태의 주력 부대였던 귀족노조, 그리고 제왕적 국회. 이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쪽은 박근혜, 방공 자유 노선을 상징하는 박근혜, 이재용, 신동빈, 그리고 다른 쪽에는 기자, 검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 귀족노조가 있습니다. 이 세 싸움에서 진 결과로서 인권 말살적인, 어떤 경우에는 인간 말살적인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것이 징역 20년과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입니다. 여론 재판입니다. 여론 재판입니다. 왜 사법부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여론, 정치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으라고 사법부를 만들고 거기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과 정치에 영합하는 거기에 흔들리는 재판은 그것은 재판이 아니고 린치라고 합니다. 린치, 사형. 린치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의감 그리고 인간성이 실종된 잔인한 재판이라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